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전설과 이야기 속에서 투명인간은 신비한 존재였죠.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투명 망토를 써서 모습을 감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세에는 마법사가 마법으로 모습을 숨길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1897년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투명인간이라는 개념은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소설 속 주인공 과학자 그리핀은 어느 날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의 비법은 간단치 않았어요. 그는 몸의 모든 세포를 빛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로 바꿔버리는 실험을 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올 방법을 몰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투명인간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상상을 심어주었죠. 투명인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험은 빛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투명인간이 가능할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투명인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빛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그 사물에 부딪히고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빛이 우리 몸을 통과하거나 굴절해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겠죠. 이 원리를 실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작은 물체의 빛을 통과시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나노기술과 메타물질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투명인간의 가능성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메타물질은 빛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특별한 재료로 물체를 감싸면 빛이 그 물체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돌에 부딪힌 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물체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사람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으려 했어요. 사실 자연에는 이미 투명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파리나 유리개구리는 몸이 거의 투명해요. 해파리는 몸속에 불필요한 색소가 없고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빛이 거의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명체를 연구하며 인간도 비슷한 방법으로 투명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해파리와 다르게 몸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와 혈액, 장기 등이 들어있어서 빛이 통과하기 어렵죠. 특히 우리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이나 인공장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인간의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대신 투명 망토를 만드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빛을 조종해 물체를 감출 수 있는 은폐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메타물질로 만들어진 망토는 빛을 구부려서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현재 이 기술은 군사 목적으로도 연구되고 있어요. 작은 물체를 숨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망토를 입고 사람이 투명해지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인간에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투명인간이 된다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능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심해야 할 점이 꽤 많습니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다음은 투명인간이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본 내용이에요. 첫째, 몸이 투명해진다는 건 정말 투명한 걸까요? 투명해지려면 몸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피, 장기, 뼈까지 빛을 통과시키거나 굴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신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눈이 투명하면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못해 앞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투명인간이어도 행동이 어려워지겠죠. 몸의 중요한 장기와 혈액도 빛을 통과시키면서 생체 기능이 약화되거나 멈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도치 않은 충돌과 사고 발생의 문제입니다. 투명인간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이 투명한 걸 모르니 충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어 부딪히거나 당신을 모른 채로 의자를 뒤로 당길 수도 있겠죠. 만약 당신이 도로에 있다면 운전자가 당신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투명인간에게 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과학적으로 몸만 투명한 투명인간이 되더라도 옷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해지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투명인간이라도 기온을 느끼는 건 똑같으니 추운 환경에서는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넷째, 음식도 투명 음식으로 먹어야 할까요? 몸이 투명한 상태에서 당신이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소화되기 전까지 위 속에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음식을 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먹는 것마저 조심해야 할 겁니다. 다섯째, 당연히 윤리적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개인에게는 특별한 능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인간이 되어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몰래 대화를 엿듣고 싶은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겠지만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명인간이 된 사람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일이 많아지면 투명인간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투명인간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고립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그 고독감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겠죠. 결국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추적과 탐지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는 말처럼 완벽히 투명해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나 발자국, 냄새 같은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열 감지 장비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투명인간이라도 쉽게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인간은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현재의 과학으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투명인간이 되려면 생물학, 물리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투명하게 만들더라도 안전과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투명인간 기술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투명인간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몸이 투명해야만 투명인간인 건 아닐 거예요. 투명망토, 홀로그램 기술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꿀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투명인간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명인간은 아직 꿈에 불과하지만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어쩌면 투명인간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그 꿈이 실현된다면 투명인간의 삶은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고 해도 그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죠. 투명인간이 되기 전 자신에게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흥미로운 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